평범한 프랑스 기자 클로에 마르탱. 미국 정치 취재 대신 급작스럽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시위와 질서, 혼란과 성장이 공존하는 기묘한 나라에서 클로에는 코리아의 비밀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제도나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DNA 속에 새겨진 무언가. 이것이 진정한 기적의 근원이었습니다. 과연 클로에는 한국인의 DNA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파리의 화창한 5월 아침 프랑스 주요 일간지. 러만드 국제뉴스부에서 클로에 마르탱은 미국 정치 취재를 위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3살의 베테랑 기자인 클로에는 이번 미국 출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미국 정치 분석 자료와 인터뷰 질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클로에,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 편집장인 펠립 디부아의 목소리에 클로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펠립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펠립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미국 출장은 취소야. 비자 문제가 생겼어. 대신 클로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3달 동안 준비한 취재가 물거품이 되다니요. 대신 한국으로 가주었으면 해.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경제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이 모순을 취재해 줄 수 있을까? 클로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동아시아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언제 출발하나요? 내일이면 좋겠어. 클로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미국 정치 자료들을 치우고 구글에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한글, 한복 이미지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틀 만에 한국을 이해하라고? 불가능해. 클로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도전에 겁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클로에는 작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클로에는 한국 특유의 효율적인 시스템의 첫 인상부터 놀랐습니다. 입국 절차가 빠르고 깔끔했고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였죠. 그녀는 공항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김미영과 함께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가 있어요. 취재하고 싶으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바로 가볼까요? 클로에는 카메라와 노트를 챙겼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든 사람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로 광장은 넘쳐났죠. 하지만 클로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위의 열기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 이게 말이 되나요? 클로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위대 바로 옆,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지나다니고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모두가 멈춰 서 있었죠. 혼란과 질서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왜 이렇게 질서를 지키죠?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화나도 규칙은 지켜야죠. 그날 오후 클로에는 미영과 함께 홍대와 강남을 둘러보았습니다. 홍대에서는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예술 문화를, 강남에서는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목격했죠. 클로에는 끊임없이 메모했습니다. 이 나라는 모순 덩어리네요.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혼란과 질서가 공존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붕괴되지 않고 함께 굴러가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온 클로에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틀은 코리아의 비밀 마이너스 무엇이 이 나라를 버티게 하나? 그녀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 취재가 단순한 정치-경제 보도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를 담게 될 거라고요. 다음 날 클로에는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역사학자 박인호 교수가 그녀의 안내를 맡았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죠. 박 교수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에는 고려시대의 몽골 침략,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근대 일제강점기를 담은 전시물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나요?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약했지만 정신력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문자를 빼앗기자 산속 깊은 곳에 숨어 한글을 가르쳤고 독립군은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가서 싸웠죠. 전시관을 돌아보며 클로에는 끊임없이 메모했습니다. 지속적 생존을 가능케 한 고유한 DNA가 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한국인만의 특별한 생존 본능 같은 게 있을까요?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개인으로는 약하지만 함께 뭉치면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지도요. 이것이 우리의 DNA처럼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죠. 독립기념관을 나오며 클로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전자라. 정말 그럴까?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실제로 DNA에 새겨질 수 있을까? 그녀는 이 가설을 더 탐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클로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포항제철소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철강 생산 시설 앞에서 그녀는 한국의 산업화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안내를 맡은 이정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포항제철은 원래 논밭이었던 곳이죠. 세계은행은 한국에 제철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융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었나요?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외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새 공부했죠. 이 부장의 설명에 클로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항제철 전시관에서 그녀는 70년대 기술자들의 흑백 사진을 보았습니다.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시뻘건 쇳물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을 뵐 수 있을까요? 클로에의 요청에 이 부장은 70대 노인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23세 이곳에 왔습니다. 은퇴한 기술자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돈 벌려고 왔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밥은 못 먹어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은 공장 바닥에서 잤고 아픈 아내가 있어도 일을 쉴 수 없었어요. 클로에는 노인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쇳물의 대인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현대자동차 공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 개인의 희생을 감내한 노동자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한 세대들의 이야기였죠. 호텔로 돌아와 클로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기적이 몸에 배어 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정책이나 운이 아닌 한국인 특유의 DNA가 만들어낸 결과라고요. 클로에의 취재는 한국 현대사의 큰 위기였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KBS 아카이브 담당자 최지현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죠. 실업률은 치솟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부도난 기업들, 경제 위기를 알리는 뉴스 화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클로에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한국인들의 연대였습니다. 이건. 클로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오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결혼 반지, 갑오로 간직하던 금 거북이, 금메달. 전국에서 23톤의 금이 모였다는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정부가 강제한 건가요?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자발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부터 나서자라는 생각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클로에는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60대 주부 이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한 돈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세요? 그건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땐 나부터 내놓는 게 한국인이니까요. 클로에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나라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라면 아니 다른 어떤 나라라도 가능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민족성이 아니라 유전자 속의 연대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날 클로에는 IMF 시기에 대기업을 경영했던 전직 CEO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더니 모두가 자발적으로 30% 임금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인은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진다는 걸요. 클로에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건 유전자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능력,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태도. 이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거야. 취재의 마지막 단계로 클로에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세대의 한국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만난 이는 32살의 스타트업 대표 강민준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민준은 화려한 강남의 사무실에서 클로에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불가능이란 말은 저희 DNA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2년 동안 투자자를 못 찾았고 개발자들은 떠나갔어요. 혼자 남아 코딩하며 라면만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에는 25세의 유튜버 김하은을 만났습니다.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하은은 매일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보통 16시간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하은은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해도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해내야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클로에는 서울을 떠나 전라북도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30대 청년 박지호를 만났습니다. 왜 편안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이곳에 오셨나요?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논밭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켜온 곳입니다. 제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한국의 전통 농법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로에는 스타트업 대표, 유튜버, 귀농 청년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일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클로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이 아니라 유전으로 이 태도를 물려받았다. 이제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클로에는 2주일 동안 밤낮 없이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취재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다큐멘터리의 최종 구성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편집장 필립을 비롯한 동료들이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로에, 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동료 기자 소피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 봐. 소피, 난 그곳에서 기적을 목격했어. 클로에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날이 왔습니다. 클로에는 스튜디오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나라는 제도나 정책이 나라를 이끈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의 DNA 끈기, 단결, 성실, 헌신. 이것이 진정한 국가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녹음을 마친 클로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르포르타주를 넘어 한 민족의 정신을 담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클로에. 편집장 펠립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경제 보도가 아니라 인류학적 연구에 가깝군. 방송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로 확정됐어. 그날 밤, 클로에는 자신의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서울에서 가져온 소주 한 병을 열었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을까? 그들의 DNA에 새겨진 기적을 그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까? 클로에는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유전자에 새겨진 기적. 클로에가 본 한국 다큐멘터리가 프랑스 방송을 통해 방영된 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청률은 평소의 3배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영어로 볼 수 있나요? 한국인의 DNA가 정말 다른 걸까요?
프랑스 최대 일간지는 클로에의 다큐멘터리를 단순한 르포르타주를 넘어선 인류학적 통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방송사들이 다큐멘터리 판권 구매를 요청해왔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클로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CNN, BBC, 엘저지러 등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그녀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마르탱 씨, 당신은 한국인의 DNA가 실제로 다르다고 믿나요? BBC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클로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집단적 행동과 가치관은 분명 독특합니다.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능력, 끈기와 인내. 이런 특성이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면 그것을 DNA라고 부르는 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후 3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수십만 개가 달렸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독특하다. 우리도 저런 국민 DNA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 한국의 성공이 이해가 된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DNA로 민족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성공을 민족성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에의 다큐멘터리는 이미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30%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 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 클로에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대상이 아닌 직접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찻집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클로에는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한국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며 위기를 맞아도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찻집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네요. 한국이 어떠세요? 클로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처음엔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모든 모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걸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클로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민족은 강함을 배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강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비밀이에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클로에는 자신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대한 탐구는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집단적 지혜와 끈기, 그리고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 이 모든 것을 세계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클로에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DNA는 인류 모두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우리 모두가 가진 잠재적 능력, 바로 그것이다. 그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재가 아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그녀도 한국인들처럼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요.